네, 자고 나면 100포인트 넘게 오르는 폭풍 같은 K 증시. 오늘은 또 근데 국면이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진단해 보죠. 네,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봤습니다. 대표님은 뭐 하셨어요, 연휴에? 친척분들 만났는데 네. 뭐 똑같아요. 네, 술 한잔 하시면서 네. 삼성전자 사야 되는지 대표님한테는 특히 더 그런 건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사라고 그랬는데 뭐 네. 오늘 개장하자마자 뭐 벌써 올라갔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들. 아유, 뭐 그래도 뭐 늦지 않았겠죠? 네. 늦게 사셨어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저는. 권미정 캐스터 뭐 했습니까? 저는 좀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투자 생각 안 하고?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오신 전문가님께서 네. 이제 우산을 좀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세뱃돈을 받으면 네. 반도체 레버리지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이 아닌가 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서라도 좀 들어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중심을 잡으세요. 네. 우산도 준비를 항상 우리 해두고. 전문가분들은 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주시지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중심은 우리 스스로 잡는 것이다. 자, 코스피 이제 5,700 지금 바라보게 됐어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때요? 네, 오늘 기관의 1조 넘는 폭풍 매수 덕분에 코스피가 강세 흐름을 오늘 장주에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 속에 4%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와 증권, 방산, 원전, 조선, 현대차 모두 강하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와 바이오들의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오전과 오후 흐름이 크게 달라져서 조금 헷갈린다, 어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연휴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장 초반의 분위기가 오후장에도 좀 그대로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이미 5,500을 훨씬 넘었는데도 기관들이 이렇게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개인들이 ETF를 담아서 금융 투자가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연기금도 그렇고 네. 기관 전반적으로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기관들이 지금 왜 사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2월 이후에 누적 순매수가 지금 6조 한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될 정도로 많이 쌓였고 엄청나게 쌓였거든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융 투자사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운용사들이죠. ETF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위주로 일단 아직까지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도 사실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비중은 금융 투자사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보다 지금 금융 투자사라든지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라든지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 개인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종목보다는 시장 한국 주시장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에 먼저 기대를 거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 종목 우선으로 하신 분들은 대형주를 무조건 업종별 대형주를 무조건 담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왜 보시면 중소형주는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형주가 먼저 더 아무래도 ETF로 ETF를 접근하다 보면은 대형주를 먼저 더 담게 되기 때문에 그쪽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도 대형주들이 워낙에 잘 가더라고요. 에코프로가 뭐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1위 자리하고 있고요. 네. 삼천당제약 같은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10% 급등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4%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오후 1시경에는 거래소가 코스닥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작업을 더 빠르고 강하게 하겠다 이런 소식을 또 속보로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지금 제약과 기계 장비 쪽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은 서진 시스템 같은 2차 전지도 담는데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들, 원익 QS나 YC,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들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부에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증권가에서의 어떤 코스피 전망도 더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한 7,900까지 전망을 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순이익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게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26년 코스피 순이익이 기존 330조에서 457조 원으로 한 38%가 늘어났는데 증가분의 96%가 반도체 기업 몫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26년과 27년 코스피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가 호자 벌어들이는 역대급 반도체 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증권이 코스피 시나리오 2개를 발표했는데 지금 비반도체는 이미 PER이 고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따라서 적당히 평가받으면 6,650, 적당히 평가받으면 6,600이에요. 정말 잘 평가를 받으면 7,870, 즉 7,9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우선 지금 비반도체
반도체 PER이 지금 호황기 고점 평균의 13배를 넘어서서 이미 14.8배라고 하는데 여기서 반도체 호황기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었던 PER 8.9배를 적용하면 6,650이고요. 호황기 고점을 받으면 7,900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일부 증권사들 목표가 상단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5,700이면은. 네, 그렇죠. 진작부터 그러면은 8,000으로 전망을 해주시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지수 레벨을 우리가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담 없이 그냥 계속 네. 투자할 수 있다. 얼마 정도입니까? 그게?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 계속 지금 속도가 네. 상향 전망하는 속도가 사실 주가보다 더 빨라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가 더 빨리 하고 있고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이 거길 따라가는 정도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구성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은 평균 3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100% 이상 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한 120, 30%로 계속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반도체 100% 정도 보고 그다음에 평균적인 이익점 많지 한 35% 정도 본다라고 그러면은 부담 없는 것은 주가 지수 6,700 정도 선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이제 오버슈팅이 된다. 예. 아까 말씀하신 오버슈팅 된다 그러면 한 7,500선 정도. 그래서 JP 모건 이 전망하는 게 저는 그래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6,700 가면 8,000 정도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번에는 6,700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전망치를 좀 빨리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그거보다 지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 기자와 조선주 얘기 좀 언급을 했는데 미국 발주 첫 선박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될 것 같다. 우리 조선주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게 이제 더 이제 추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을까. 이제 다시 리레이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유럽발 수주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이게 가시화되는 면들이 좀 여러 개가 보이는데 네. 가장 큰 게 일단 방산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MRO 지금 수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특히 캐나다 잠수함 60조 원짜리 수주 6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친환경 선박 수요가 유럽발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가스터빈 위주로 좀 증가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선의 이제 배들도 내연기관을 잘 안 씁니다. 이제는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전기로 추진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쪽 기술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좀 커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북극 항로와 관련돼 갖고 대외적으로 설비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나가 오션 같은 게 이제 미국 필리주 선수를 보고 있지만은 현대주 선수 같은 경우는 러시아라든지 모로코와 같은 데서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설비 확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는 리레이팅이 충분히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는 오늘 뭐 삼성전자 그리고 MLCC 쪽에 이제 삼성전기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 뭐 $700 정도 수준에서 가격 협상이 논의 중이다. 이거는 뭐 기존보다는 30% 정도 인상된 가격 같아요. 근데 작년 말에 하이닉스가 이 HBM4 협상을 했을 당시에는 $560 수준. 이때보다 가격이 더 많이 상승했다. HBM의 사이클이 지금 정점을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 같고 MLCC도 가격 인상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무라타 제작소라고 글로벌 MLCC 1위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또 최근에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기가 2위인데요. 각각 점유율이 무라타는 24%, 삼성전기는 18%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고용량 MLCC는 사실상 두 회사 양강구도라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무라타가 MLCC 가격을 2배 가량이나 인상을 했어요. 산업 전체가 호황이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뭐 두산이 만드는 CCL뿐만 아니라 뭐 MLCC까지 최근 반도체 소재들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기가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었잖아요. 네. 웬만한 호재거리도 안 오른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와 정말 이렇게 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굉장히 생경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MLCC가 지금 연휴 이후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 대비해서 그간 뭐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연초 대비 삼성전자 47% 오를 때 삼성전기는 28% 수익률. 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상승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뭐 저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 여태까지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을 반도체 전력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러한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력 쪽으로 사실 분류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 그다음에 AI 서버 등에서 이제 필수적인 전력 조정 장치로 다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듯이 반도체 전력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34만 6천 원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년간 한 138% 정도 주가는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9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도 한 30% 정도 더 충분히 가격하고 공급을 다 감안한다면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본다라고 그러면 PER 감안한다 그러면 올해도 주가는 한 30%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MLCC는 삼성전기 말고는 없나요? 누구 뭐 국내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있는 걸로는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 소재를 대준 이제 이형 필름 정도가 대준 데가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재를 대준 대주전자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개 회사가 이제 부품 쪽으로 좀 서브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가장 큰 게 삼성전기가 글로벌 2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완성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일단은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신흥국으로의 자금 이동 트렌드가 이 설 연휴 전후에서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6주 동안에 S&P 500 지수에 연동된 ETF가 있습니다. SPY ETF. 여기로 88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블랙록 신흥국 ETF IEMG가 105억 달러, 뱅가드 신흥국 ETF는 90억 달러 유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보다 지금 신흥국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 근데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K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아니라 의외로 코스닥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향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어째서라고 보세요? 일단은 코스닥이 그렇다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뭐 장기적 구조적으로 코스닥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일단은 입질은 시작되고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7천억 원이면 뭐 적진 않아요. 네, 적진 않죠. 근데 네. 아직까지 누적을 이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본격적이라고 보기는 좀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딴 것보다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은 코스닥에서 변화가 두 개가 지금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정부의 활성화 정책이 이제 정착화되는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1,800개 종목 중에서 거의 반이 우리가 정리 대상이라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 보면은 네. 지배구조 개선인지 자사주 소각, 퇴출 강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좀 어느 정도 활성화 정책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엔터 화장품 정도는 이미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그다음에 로보틱스, 제약바이오, 핀테크 이러한 업종들에서는 기대감은 높지만은 실적이 사실 실질적 올라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올라와야 사실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또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최근 들어서는 많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조금씩 지금 코스닥을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와줘야 그래야 사실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코스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뭐 3,000피라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종목들을 보면 뭐 어떤 거요? 홈쇼 그룹이라든지 IA라든지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한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총이 큰 종목들은 많이 매수도 하지만 매도도 많이 해서 순매수 상에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상패 위기가 있는? 네, 저는 대신증권을 기준으로 한 오후 2시 기준으로 그렇게 봤는데 네. 왜 이런 종목들을 사지라는 종목이 뭐 많더라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건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이 상패 위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동전주들에 대해서 상패를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지금 예상했는지 코스닥 관련해서 자산운용사들도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다음 달에 대거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이제 냄새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네, 이쪽이 된다는 거죠. 좀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기대감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이제 누적 순매수는 조금 당분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만 둔화돼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되려면 결국 케빈 워시로 이제 의장이 교체되는 하반기쯤이나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기관하고 개인들의 자금을 계속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금융 투자사들, 특히 이제 개인들이 ETF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 중에 들어온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서는 ETF 새로 설정되는 것들도 꽤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펀더멘털의 부진에 대해서 코스닥이 이제 더 못 가는 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2차 전지나 바이오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실 법한데 네. 이제 코스닥 내에서 그동안 이제 주도 섹터로 여겨지지 않던 VC 관련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벤처 투자, 캐피탈. 벤처 캐피탈. 네. 이런 쪽으로 오늘은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기대감도 있고 이제 IPO 기대감이 있죠. IPO.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커지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아비지 쪽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동시에 새로운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들어야 되죠. 뭐 필요사 AI라든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IPO를 통해서 코스닥에 대거 유입돼야 그래야 또 밸류에이션이 또 더 깔끔해지고 또 평가가 더 적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VC 쪽에 대한 자금 유입도 저는 당분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펀더멘털의 성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VC의 펀더멘털의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신 관련해서는 이 미국 재무부 쪽 상황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TGA 잔고 9,246억 달러가 이제 2월 17일에 기록이 됐는데요. 올 들어서 최고 수준입니다.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미국 정부가 실탄을 좀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마도 이제 5월 정도 이후에 돈을 좀 풀 것 같다. 그 얘기는 3, 4월에는 유동성이 좀 말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투심이 한동안 좀 부진하다 그러면 우리도 3, 4월에는 좀 투자를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뭐 조심한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투자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하반기쯤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의장 좀 바뀌고 금리라도 좀 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내 상황도 좀 안정화가 돼야 사실은 적극적인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외국인 자금들은 빠져나가지만 않아도 저는 고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개인과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 예탁 계좌 지금 104조 원이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쏟아붓는 돈이 사실 50조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4조 원이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104조 원이 반만 50조 원만 들어도 지난해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그거밖에 안 들어갔구나. 그것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고 만약에 MSCI 차이나죠. 선진국 지수에 만약에 6월 달에 편입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를 편입됐을 경우에 그 이제 비중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00조 원 정도 추가 자금 유입도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시는 자금은 충분하다. 단 한 3, 4, 5월 달 2분기 정도에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말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주식 예탁 자금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주식 예탁 자금들이 기존의 이자 시장에서 지금 자본 시장으로 지금 다 넘어오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이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전망치 속도가 사실 주가 속도가 더 빨라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알겠는데 그 다음으로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증권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왔다면서요? 네, 반도체 중심의 주도 흐름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래도 쉬어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반도체가 잠깐 쉬어갈 때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때 대안이 될 업종으로 은행이 많이 좀 꼽히고 있습니다. 리서치 센터장 11분께 설문을 했는데 네 분이 은행을 꼽으면서 최다 득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분의 말씀 좀 들고 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은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안들 역시 들고 왔는데 방산을 3곳, 원전을 2곳에서 좀 꼽아주시면서 방산과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확인할 수 있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더라고요. 특이한 게 2차 전지와 철강화학 쪽도 나왔고요. 뭐 전력기기와 증권, 에너지와 소비 유통까지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증권주들 오늘 더 강세가 좀 매섭습니다. 이제는 뭐 증권주를 주도주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지금 연초 대비해서 얼마 정도 은행하고 증권주가 수익률이 나오나 보니까 KB금융은 한 34%, 키움증권은 66%. 올 들어 수익률은 증권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밸류가 부담된다는 얘기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맞습니다. 증권주입니까, 은행주입니까? 뭐 당장은 저는 은행주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의외의 증권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증권주는 사실 자산 가치 지분 평가가 좀 큽니다. 이제 미래에셋이 이제 저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크게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란 부분이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실 과거에 은행이 크게 수익을 내게 되면은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화를 냈어요. 그 돈 갖다가 특히 외국인들한테 배당을 또 많이 준다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배당률도 높게 못 주게 하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사실 이번에 정부가 사실 다 풀어준 거잖아요. 네. 충분히 배당하고 만약에 외국인들 가져가는 게 싫으면은 너희들이 살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은행이 올해 같은 경우도 웬만한 은행들 지금 뭐 영업이익 1조, 2조, 뭐 10조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미래세 뭐 당연히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 뭐 크고 뭐 다른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 이벤트성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은행이 갖고 있는 배당 매력을 좀 더 높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준비가 됐겠죠. 권미정의 오늘장 이건 꼭 코너 속의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네.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최근 설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증시 얘기도 했지만 요즘 뭐 캐대원의 인기라든지 BTS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21일에 BTS가 광화문 일대에서 컴백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 이미 주변 호텔의 예약도 많이 늘어났고요. 백화점과 면세업계, 편의점까지 다양한 혜택을 예고하면서 특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BTS 복귀와 함께 전 세계에 펼쳐진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별건 없는데요. 네,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코리아부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습니다. 네, 코리아부는 네.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서구 사람들을 그걸 좀 일컫는 말인데 이런 단어가 나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최근 캐대원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말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자신이 코리안부로 조금 과몰입한 사람은 아닐지 우려를 하면서도 한국말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듀오링고, 미국 증시에 상장도 돼 있죠. 듀오링고가 지난해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년보다 22%나 늘어났고요.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2012년 강남스타일, 그리고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는 캐대원을 통해서 또 다른 K컬처의 변곡점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들고 온 것으로는 최근 K컬처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영국 아마존에서 1위에서 5위까지에서 한 2, 3, 5위를 모두 다 한국 기업이 차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스킨케어 부분에서 한국의 인기가 굉장하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주가가 사실 좀 못 가는 종목으로는 사실 삼양식품이 이런 K컬처가 굉장히 잘 됨에도 불구하고 네. 삼양식품의 주가는 좀 부진했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불닭볶음면 관련해서는 짝퉁 불닭볶음면이 나타나서 저 호치의 눈매, 아이라인이 잘 그려졌는지 이런 것을 또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또 불닭볶음면을 닭의 아이라인을 봐야 네, 닭의 아이라인이 얼마나 잘 찢어졌는지 어. 명확하게 눈매가 그려졌는지 이걸 네. 또 확인하면서 또 이렇게 불닭볶음면에 대한 짝퉁주의보까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잠깐 잊고 있던 사이에 K컬처는 더 부흥을 하고 있다. 더 부흥을 하고 네.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K컬처의 문제는 중국 아닙니까? 네, 그렇죠. 중국이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네. 뭐 이제는 좀 다른가요? 어떻게? 제가 보기엔 지금 최근에 이제 화장품하고 엔터가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에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과 뭐 별 관련이 없을 정도로 실적이 좋아요. 잘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K컬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월 20일 날 BTS 광화문 공연 때 뭐 전 세계에서 한 30만 명 정도가 한국에 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 10만 명이 중국 사람이다. 근데 이들은 다 자유여행객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보면 지금 얘기되는 게 하이브 같은 경우가 2025년 작년에 매출이 2조 6천억 원 찍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 시작되면은 한 4조 원 이상 매출을 찍지 않을까 지금 하이브가 이렇게 지금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만 본다 그러면 사실 엔터라든지 화장품 관련돼 있는 것들은 충분히 저는 투자를 갖고 와도 장기적으로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스스로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 저는 보고 갈만하다. 그래서 네. 저는 광화문 공연할 때 핫팩을 많이 사가서 중국인 관광객분들한테 핫팩을 팔고 그걸로 하이브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